제가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학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책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책상이 좁으면 답답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천 메가스터디의 책상은 모의고사 시험지를 올려놔도 남을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넓은 책상과 바로 옆에 있는 큰 책장 덕분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학원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꽤 오랜만에 입시라서 되게 많은 학원들과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 그중에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이 수업 중간중간에 자습 시간이 끼어있고 또 수학이 과목별로 다 반분리가 되어 있어서 수학이 취약 과목인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이점이 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고3 시절 수능을 준비할 때 메가스터디의 메가패스를 이용해서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때 메가스터디의 학습 시스템에 굉장히 만족을 했고, 그래서 메가스터디라는 브랜드 자체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집 근처에 메가스터디 학원이 있어서 와서 상담을 받았을 때 학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관리 방식들이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메가스터디의 한 반의 학생 수가 타 학원의 학생 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 한 분에게 할당된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신경을 써줄 수 있고 관리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메가스터디 학원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습 공간 확보가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한 자리에서 자습하며 지내야 하는 재수학원 특성상 자리가 좁고 불편하면 공부에 지장이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자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침마다 학원에서 나눠주었던 국어 지문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분량으로 이른 아침에도 부담 없이 풀 수 있었고, 선생님께서 직접 답지에 해설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지문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작문, 문학, 비문학 번갈아 가면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력도 오르고 실전 감각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수능 당일은 지나친 긴장으로 가장 먼저 보는 국어시험에서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풀었던 문제들 덕분에 이번 수능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평소대로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수업 중간에 자습이 있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느꼈어요. 수업 중간중간에 자습이 있고 또 그 시간에 질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수업 중간중간에 해결할 수 있어서 긴장감이 들었고, 또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넘어가니까 그 점도 굉장히 편리했어요. 메가스터디 학원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질의응답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원에는 질의응답 시간표가 게시가 되는데 저는 이를 잘 활용해 자습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정된 질의응답 시간 이외에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께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잘 해주셔서 눈치 보지 않고 모르는 것들을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애매하거나 약간 아리송한 개념을 전부 다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됐던 프로그램은 매달 실시하는 메가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였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모의고사를 응시한 전국의 수험생들의 점수를 집계를 해서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는 현재 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11월 수능을 볼 때까지 자칫 루즈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니까 항상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채점을 하고 오답 확인을 하면서 또 잘 모르겠는 부분들을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느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 프로그램 중 저에게 가장 힘이 된 프로그램은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였습니다. 매달 보는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저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실제 수능과 비슷한 문제 구성 및 난이도는 실전 감각을 익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실제 수능에 맞추어 나오는 성적표는 저의 과목별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떠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사회탐구로 생활과 윤리와 사상 두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두 과목 모두 등급컷이 매우 높은 편이라 한 문제만 실수해도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없어서 저는 최대한 빠진 부분 없이 외우도록 노력했습니다. 먼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노트 정리를 한 뒤 그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그 다음 빈 종이에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써보고 노트와 비교해보며 빠진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외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EBS 연계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항상 영어 시험에서 시간 부족 문제에 시달렸는데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니 실제 시험과 모의고사에서 연계 지문을 푸는 속도가 빨라져 자연스럽게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다 따로 인터넷 강의를 듣지는 않았고요.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랑 제가 잘 맞아서 선생님이 판서해주신 내용을 수업 때 교재에 한번 적고 그걸 다음에 노트에 한번 옮겨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만 모아놨다가 3일 후에 다시 풀고 그 중에서 또 틀린 문제만 노트 필기를 한 여백에 옮겨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국어의 경우는 비문학은 속도의 측면에서, 문학은 또 이해의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문학은 모든 작품을 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일 모르겠는 부분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일 모르겠는 작품을 한 30개 내외로 추려서 그 작품만 중심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비문학의 경우에는 속도를 제일 중요시했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보다는 효율성 있는 공부를 추구하고자 제일 어려운 문제를 이해한다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걸 목표에 두기보다는 지문의 중심 내용이나 쉬운 문제를 제대로 마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국어는 제가 2019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크게 데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 학습 방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곳이 평가원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출문제 2회독을 한 이후에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사설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했고, 수능 한 달 전부터는 다시 평가원의 기출문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직전에 평가원의 기출문제로 공부를 한 것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탐구 과목을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두 과목 모두 빠른 시간 안에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관건인 시험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들은 몇 초 안에 풀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 음성도나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 가지수 등을 적은 암기 노트를 만들어 매일 스스로를 테스트했고, 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선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보기에 체크를 하고 이를 작은 단어장에 옮겨 적으면서 수시로 확인하고 암기했습니다. 평가원 및 수능 국어는 매번 지문의 구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맞힌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모든 지문의 구성과 출제 방향을 생각하며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수능에서 헷갈림 없이 선지를 지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구과학 1은 새로운 자료로 당황시키는 문제가 출제되기에 이 점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먼저 많은 문제들을 접한 뒤 비슷한 문제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하였고, 연계교재의 개념을 여러 번 복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수능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와도 철저한 개념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독 수학 과목에 취약했던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마주하던 매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막힘없이 잘 푸는데 저만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자책도 하게 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의응답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수학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계속 여쭤보았습니다. 복습만이 길이다 라는 마음으로 같은 문제라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막막함을 극복했습니다. 제가 재수 기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기간은 6월 모의고사 전후 기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몸이 정말 많이 아파서 그래서 그때 병원도 많이 다니고
이제 학원도 그러다 보니 조퇴나 지각이나 아니면 외출이 잦아지면서 제 마음이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아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공부량이 줄어가는 걸 느끼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대로 좋지 않고 제 기분은 기분대로 상하고 성적은 성적대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속에서 제가 해결을 했던 방법은 일단 쉴 때는 제대로 쉬자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쉬는 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대신에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빠듯하게 쪼개서 그 시간 안에 더 집중력 있고 밀도 있는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덕분에 6월 모의고사 성적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월 달에 개강하는 재수 선행반부터 수강한 학생으로 그때부터 7월 모의고사 때까지 조금씩 성적이 향상했습니다. 7월 모의고사 또 사관학교 시험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어서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모의고사 또 9월 모의고사에서 거의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중 가장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되어서 정말 많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10월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학습 플래너와 수학 30제 노트 또 필기 노트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플래너 작성을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들 또 계획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한 것은 아니었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힘들다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슬럼프를 잘 극복을 하고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수학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0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파이널로 갈수록 부담감과 압박감이 커져갔고 처음 공부했던 것들이 잊혀져가며 가장 불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때 불안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는 등원 전과 하원 후 20분씩 산책하며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수능이 끝난 이후 행복해야 할 저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불안함을 극복하였고 수능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재수생활이 힘들고 지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한없이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말과 수능이 끝난 뒤 웃고 있을 제 모습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는데요. 재수를 결심한 모든 분들께서도 모두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에 타국으로 나가서 제 꿈을 찾아서 이제 약간 헤매다가 꿈을 찾아서 돌아온 케이스라서 저는 제 재수 생활이 굉장히 평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저 자신도 재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친구들이 아마 재수를 하면서 그런 유혹에 한 번쯤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특히 끈기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시일 내 목표도 좋지만 크게 봤을 때 멀리 있는 목표, 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꿈 그런 걸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이 힘든 수험 생활을 다시 또 하실 생각에 굉장히 막막하고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재수를 결정하고 첫 일주일은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에 대한 우울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또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스스로를 토닥이고 다독여주세요.
N수라는 선택을 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성적도 또 내면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수라는 긴 주행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학습 플래너를 통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은 분명 긴 수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재수 시작은 분명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따라 달리시다 보면 언젠가 위로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나에게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이란 교정기이다. 저는 학원에 다니기 전까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삶을 살았고 공부하는 동안에도 집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 다니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몸에 배었고 선생님들의 지도와 주변 친구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 습관도 서서히 바로잡아갔습니다. 고치는 과정이 절대 편안하지 않고 힘들었지만 제 생활 방식을 올바르게 잡아준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은 저에게 교정기입니다. 나에게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은 다이어트다. 저는 재수를 하는 1년 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큰 실패 없이 살아왔던 저에게 대입 실패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픔을 얻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얻은 1년이었지만 너무나도 그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다이어트입니다. 나에게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이란 모래주머니이다. 학원 안에 있는 시간은 무척 어렵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능 시험을 치를 때 학원에서 했던 학습과 모든 프로그램들은 저희의 성적을 더 쉽게 날아오르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담임 선생님 때문에 제 재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담임 선생님이 백청훈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많이 엄격하고 또 저를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 배정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분과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중간에 지각이나 외출, 조퇴가 잦아지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꾸짖어 주셨고 아픈 것을 핑계로 삼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말들을 한 번도 서운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잡아줄 수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제가 아프니까 이 정도는 쉬어도 되겠지? 라고 품었던 마음을 선생님께서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기분이었고 전체적으로 제 재수 생활을 잡아주신 분이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성실한 자세로 끝까지 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